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피해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요, 뭔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층간소음 문제가 뭔가 해결될 것처럼 그런 활로를 열어주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변님, 이번에 층간소음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1분 등가 소음도 기준이 현재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낮춰서 더 많은 범위를 포괄하게 한다고 합니다. 야간 34데시벨 그리고 주간에 39데시벨을 말씀하셨는데요. 40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른이 발뒤꿈치로 쿵쿵 찍는 소리, 그리고 애들이 우다다거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주간에 43데시벨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주간에는 어른이 쿵쿵거리고 애들이 우다다 뛰는 거는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인정될 수 있는 범위로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딱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 적당한 기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에서 진행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길죠? 여기에서 이 현재 기준인 43데시벨에서는 30%가 매우 성가심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WHO 기준이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39데시벨이 13%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WHO 기준에도 근접하는 그러한 정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려면 이 소음 측정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이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야간에 집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데, 야간에 이 측정 진행을 안 해줬다고 해요.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도 야간 방문 상담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소음 측정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음 측정을 신청을 하면 현장 방문 당일에 안 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당일에 측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이용자 편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관리 주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을 하면 소음 측정기를 대여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예전보다 소음 측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소음 측정이 되면 그 문제가 되는 집에다가 이제 민사소송을 거는 일만 남았나요? 네, 사실 그동안도 민사소송을 많이 걸긴 했죠. 그런데 이제 이론상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증거 확보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수월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민사소송이 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완화되는 기준이 1분 등가 소음도거든요. 1분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소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1분 등가 소음도 말고 직접 충격음 최고 소음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 전달 소음 기준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직접 충격음이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뛰거나 걷는 소리가 직접 충격음입니다. 이거의 최고 소음도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1분 동안 지속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 동안 나는 소음을 평균 내서 이 조건에 맞아야지만 층간소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1분 동안 계속 뛰는 미친놈이 존재할까요? 물론 있겠지만, 네. 아니 대부분 애들이 뛴다 그래도 거실에서부터 자기 방까지 또는 부엌에서 거실까지 우다다다다다 뛰고 멈췄다가 또 체력을 회복한 후에 또 우다다다다다 뛰고 이렇잖아요. 어른들도 발뒤꿈치 미친듯이 쿵쿵 찍는 사람이 있긴 한데, 계속 발뒤꿈치를 쿵쿵 찍으면서 1분 동안 계속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측정을 할 때는 1분 동안 뛰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1분 동안 뛰지 않았습니다. 1분 동안 뛰기도 힘들어요, 사실. 저희 윗집만 봐도 1분 동안을 보면은 1분에 한 3번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시간 이상 지속이 되거든요. 1분 동안 측정을 하면 이 기준엔 안 맞을 것 같아요, 위에 애들이. 그러겠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심오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1분 이상 이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층간소음은 잡아낼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변화이긴 하죠. 아, 그렇죠. 이전에는 그런 것도 못 잡았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주간에도 이런 것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 그렇죠. 긍정적이긴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넓어진다라는 소식을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는 있다고 판단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셨을 사실, 윗집에서 애들이 우다다다 뛰는 거는 주간에 그렇게 했으면은 이전에는 이걸로 층간소음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거, 이런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예전에도 사실 엄청나게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는 43dB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긴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덜 미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